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토실리주맙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30% 낮춘다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이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부작용으로 임상 시험이 중단됐던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내 임상 3상을 이르면 이번 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미국 제약사 두 곳이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연내 백신 상용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세포 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기술로 염증 질환과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토 이뮨 테라피틱스의 김순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미토 이뮨의 미토는 미토콘드리아의 약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토콘드리아 저희가 교과서에서 세포의 구성 요소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보통 수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100개 정도 이내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주 기능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걸 분해해서 바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놀랍게도 최근에 그 10여 년 동안에 미토콘드리아 그 연구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집니다. 네. 우리가 생물학 교과서에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파워하우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런 연구 이외에 최근 10년 사이에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기능 이외에 바로 면역 염증을 조절하고 신호 전달을 促진하고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파워스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바로 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런 과학적 근거에서 바로 탄생한 것이 미토콘드리아 의과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의과학은 굉장히 핫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군요. 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의과학이 어떤 데 기여를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 좀 좁게는 세포의 삶과 죽음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내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면역 염증 반응까지도 조절을 해서 우리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할이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미토콘드리아 관련해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 세포가 괴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기술, 그 플랫폼을 갖고 계시죠. 어떤 플랫폼인가요? 네, 저희들이 MIT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활성화산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세포에 활성화산소가 생성되는 90% 이상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산화제들은 구조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투를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90% 이상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드는 전자 전달 과정에 쓰이고 남은 부산물이 바로 활성화산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핵심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플랫폼 바로 화합물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침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국제 특허 한 1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이상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그 활성산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특정 물질을 그 세포 안으로 넣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구강 전만역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올해 구강 점막염 임상 이상 미국 FDA IND 지금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12월 경에 저희들이 제출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이라는 걸 해서 이미 그건 완료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강점막염이 왜 저희들한테 중요하냐면 잘 예. 아시지만 많은 암 환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지만 바로 주변에 존재하는 정상세포도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은 이런 방사능이나 화학요법 치료 시에 가장 특징적으로 구강에 점막염이라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음. 그런 부작용이 이유들 있군요. 때문에 환자들이 심한 경우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항암 치료나 방사능 항암 치료들이 중간에 중단을 합니다. 아. 그 독성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에 의한 이런 항암 치료 시에 나타나는 구강 점막염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언맨니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그 항암 치료 시에 동반되는 바로 이 구강 점막염을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물질에 대한 적응증으로 임상 이상을 미국 FDA에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일반 세포가 좀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미국 임상 이상을 들어갈 예정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염증 반응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를 보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폐렴 같은 그 염증으로 이렇게 병이 중증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염증 조절하는 기술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심도 있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부 실험으로 증명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비드 치료제를 개발할 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들은 초기에 그 병을 일으킬 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방아쇠, 트리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열흘이나 2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트리거에서 만들어진 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폐 손상으로 사망을 하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이게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막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전염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생성률을 줄여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보다 심각한 거는 중증 환자들에 의한 사망이라든가 또는 그게 더 악화돼서 병원에 오래 머물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는 바로 폐 손상, 예. 폐 손상을 막는 물질을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희 미토이문은 지금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양을 동시에 줄이는데. 폐 손상까지 막아주는 두 가지 기전을 동시에 어.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약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작용 기전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게 또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고요. 그 미토이민의 그 다른 파이프 라인을 보면은 이 뇌질환 치료제 개발이 좀 눈에 띄거든요. 최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뭐 치매나 파킨슨병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질병에 대한 그 개발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인류가 이제 노령화되고 특히 한국도 굉장히 좀 노령화세로 넘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특히 그중에 또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예. 굉장히 언맨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작용 기전은 바로 노화입니다. 네. 근데 이 노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면 노화는 왜 생기냐?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는 뇌에 존재하는 많은 세포들이 예. 기능 상실이 오게 되는데요. 그 메이저 원인은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가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에너지가 만든 바로 주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바로 에너지라는 ATP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그 치매나 이런 퇴행성 뇌전의 가장 키는 에이징을 막아줘야 됩니다. 어. 에이징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를 막아줘야 노화를요.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로 제가 보는 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예. 약물의 개발은 특히 퇴행성 뇌질환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뇌라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장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뇌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20% 이상을 뇌에서 소비를 합니다. 예. 그 뇌라는 그 조직은 특히 뇌에 있는 그 신경 세포들은 특히 이 활성화 산소 같은 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은 그런 데도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활성화산소,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활성화산소를 차단하는 예. 약물의 개발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제가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괴사저해제라는 물질을 갖고 있는데요. 동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안에 바로 활성화산소가 과량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 바로 뇌졸중. 뇌졸중 같은 경우가 바로 뇌 혈관이 막혔다가 열리는 경우입니다. 네. 특히 막혀서 오는데 그런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뇌에 존재하는 그런 세포들, 특히 신경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과량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약이 없잖아요. 예.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의 과량으로 축적되는 바로 이 활성화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괴사라는 거는 세포의 괴사라는 거는 세포막의 파열로 인해서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예. 주변 세포를 다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괴사를 막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괴사저해제를 이용해서 지금 세계 최초로 임상 이상을 진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약물 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획기적인 발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그 활성산소 문제를 해결해서 뇌의 그 노화를 방지하는 예. 그런 기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요 파이프라인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들은 임상 이상 이제 지금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그런 그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투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내년 네. 상반기 중에.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이 글로벌 신약 개발은 아시지만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투여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 생태계 투자의 생태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다행히도 신뢰할 수 있는 투자가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약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 투자를 잘 많이 받았고요. 예.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2차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돈하고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이 미토 이뮨의 그다음 적응증들, 그다음 임상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좀 내년에 좀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이 아시지만 코비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 코비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바로 급성 폐손상입니다. ARDS라고 얘기하는. 예. 근데 저희들이 이미 급성 폐손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CRO들하고 저희들이 임상에 대한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급성 폐손상, 특히 코비드 똑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임상 이상을 좀 진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미 그런 데 관련된 많은 물질을 확보했거든요. 예.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 후년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치매나 파킨슨씨병 예.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게릭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예.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후보 물질에 국내 투자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대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또 수십 편의 논문을 내시기도 네. 했고요. 2018년이죠. 벤처기업을 창업하셔서 올해로 3년 차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생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낀 점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 건강한 바이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거기 각 그런 질문은 각 그 반응들은 각각 다를 거예요. 다를 건데 제가 대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나오면서 이쪽 생태계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많은 논문을 냈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게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이언스 기반, 과학 기반에 의한 팩트, 예. 사실을 근거로 그걸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미토이뮨은 그게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도 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세포내 활성산소를 조절해서 염증 질환과 뇌질환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관련 질환 환자들의 희망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토이뮨 테라퓨틱스 김순아 대표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